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같이 메가스터디 교육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으로 우리 메가스터디 교육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드리면서 이 화끈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올라왔던 공시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에듀테크 산업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 또한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동안 좀 추세를 이탈하고 많이 이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그동안에 나왔던 이 조정분을 좀 상쇄를 시키는 강한 상승이 어제 장에서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강한 상승이라 함은 어제 굉장히 이 지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모두 2%대가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정말 이 장세 자체가 완전 그냥 대하락장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의 폭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역행을 했던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미뤄 보았을 때는 강한 상승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제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도 메가스터디 교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아예 이 추세까지도 전환에 성공을 해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지수의 흐름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 지금 현재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영상 말미엔 같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주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리딩방 가입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 대기업 채널이 조금씩 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여러분께 문자 요구나 금전 요구나 리딩방 요구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100% 팩트 기반한 정보만을 정말 러프하게 표하게 전달드리고 있는 이런 진짜 정보 전달 채널이니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채널의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요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저희 대기업 채널의 이 성장을 좀 시기 질투하고 있는 다른 좀 어떤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하면은 문자 보내달라, 내용 알려주겠다, 등등등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기 영업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채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 되시거든요. 문자를 보내는 순간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팔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주식방, 리딩방 영업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일할 때도 귀찮으실 수 있고, 아무튼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쪽에서 저희 채널을 지금 현재 허위 신고라 그러죠. 이런 걸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방법으로는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들고 계속해서 이런 좀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채널들 영상 시청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에 지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영사관을 폭격을 당했죠,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습했어요. 그리고 이 본토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지금 현재 또 한번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러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경우에 정말 가능성은 좀 낮지만 최악의 상황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란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입니다. 요거를 확대한 게 여기에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시옷자로 좀 꺾이는 딱 요 공간에 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가 이 공간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란이 이것을 막아버리면은 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원유 가격은 올라가겠죠.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요, 물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우리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리 인상 카드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 안에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러한 기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풀씩 꺾이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가 23년도 연말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거시적으로 좀 놓고 보자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가고 있어요. 뭐가? WTI요, 즉 원유 가격이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넓게 보면 이 숲을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다시 한 푼씩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예요. 전월 대비해서 나온 건데 원래는 우리가 예측하기에 0.4% 정도 상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된 값을 보시면요, 0.7%로 거의 2배에 달하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높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라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 푼씩 꺾이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돼버리면 은행에서 많은 돈들이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고요, 받은 돈으로 어디에 또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우리 민간, 우리 일반 개인들도 금리가 높을 때보다 금리가 낮을 때 예금 적금 되기가 사실 좀 그렇게 마음에 올라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곧 소비력과 유동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금리 인하 지금 현재 되지 않았지만 소비력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돼요. 이 안전자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달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금, 은처럼 현물입니다. 이 위험자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탈을 해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로 보시면요, 이 기울기 자체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16일 약 11시쯤, 오전 11시쯤에 가서 고가 1,400원을, 달러 1,400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자 기준으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이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연속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세계 증시를 한번 좀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장이고요, 중국하고 대만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최대한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어제 장에서 그동안 이 파란 색깔 선이죠, 이 추세선을 이탈했던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하는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이 오후 3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2% 상승한 약 61,3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거래일 연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좀 받쳐주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하단 부분인 61,500원 그리고 상단 부분인 64,000원 요 구간에서 아마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1,400원, 61,500원, 61,2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이 구간 가장 두꺼운 매물대 구간인 하단부에서 저항에 밀려주고 있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요. 어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0.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 오늘 이 장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했어요. 0.78% 상승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걸 분봉으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해 주었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좀 다시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장세 자체가 좀 회복 국면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오늘의 수급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들도 어제까지 꾸준하게 들어왔지만 이 기관 쪽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 현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집계가 된 건 약 5,475주가량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78,000주가 넘어가는 물량 나오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지수의 이 수급 동향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이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은 총 413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373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875억 원가량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장인데 우리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개인과 외국인이 플러스 기관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시장과 반대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차트로 돌아와서 마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전히 아직까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저항 구간에 돌파가 나와주진 않은 만큼 여전히 이 구간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염두에 두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도 많이들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